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분야별 특례는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 나라에서는 뭐 이거를 미소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미소 기준이라고도 하고, 기억하실 부분은 최소 허용 기준은 적용되는 부분이 세 번 변경 기준을 미충족할 때 우리가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해봤더니 아쉽게도 세 번 변경 기준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었고, 그에 따라서 판정을 해봤더니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할 때 적용 가능한 특례 기준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가 아니라 세 번 변경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최소 허용 기준은 어떤 물품의 생산 과정에 소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요건, 그리고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밑줄치시면 됩니다.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한 아세안 FTA에서의 LED 모듈입니다. LED 모듈의 HS 코드는 지금 9405 40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한해산 FTA에서의 PSR은 현재 보니까 지금 CTH입니다.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LED 모듈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봤더니 하단의 표에 봤더니 총 6개의 원재료가 지금 투입이 됐다는 거죠. PCB 기판부터 스크류까지 투입이 됐는데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기 때문에 투입된 원재료의 HS 코드가 9405인 것만 없으면 됩니다. 자, 봤더니 1, 2, 3, 4번은 다 8534, 8541 같이 다 85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5번에 LED 모듈 하우징이 940599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양한 원재료를 가지고 지금 940550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재가 940599가 투입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제품의 HS 코드랑 원재료의 HS 코드 동일하니까 원칙적으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940599에 투입된 자재가 한국산이다. 아니면은 방금 뭐 저희가 배운 것처럼 한 아세안 FTA의 국가로부터 수입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누적 기준을 땅해 가지고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봤더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박으로 한 아세안 FTA에서는 지금 940599라는 원재료, LED 모듈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역외산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외산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더니 세 번이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외산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억울하다라는 거죠. 총 6개의 자재가 투입됐는데 그중에 하나만 뻑이 났을 뿐인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인정을 해주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최소 허용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은 지금 제품의 판가 대비 지금 역외산으로 뻑이 난 원재료의 비중이 어떤 협정에서 정해놓은 그 허용 그 비중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하니까 미미하니까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가치가 미미하니까 그냥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 비중을 봤더니 지금 LED 모듈 가격 기준으로 지금 LED 모듈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격에서 8%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정에서 봤을 때는 이거 경미하니까 그럼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소 허용 기준, 다른 말로 하면 미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교재 176페이지 가시면 협정별로 비교를 해놨는데 간단합니다. 일반 품목하고 우선 농수산물, 그 다음에 섬유 제품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품목하고 농수산물을 묶어서 보면은 칠레만 가격 대비 8% 이하인 경우, 즉 역외산 비중이 8% 이하인 경우에는 미소 기준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협정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도 지금 한 아세안 FTA에서 역외산 재료인 940599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전에 8%였다는 거죠.
8%니까 그러면은 지금 일반 품목 저 표에 보시면은 176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치 기준 가격 조정가치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는 역외산 재료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세번 명령 기준을 미충족하는 역외산 재료입니다. 그게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을 해줄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8%니까 당연히 10% 이하니까 요거는 역내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미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거는 일반 품목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칠레만 8%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10%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준 가격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상품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볼 것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단순하게 뭐 FOB 가격이다, 공장도 가격이다가 아니라 관세평가협정에서 인정된 가치. 일반적으로 FOB긴 하지만 우리가 WCO에서 정해놓은 관세평가협정에서 계산했을 때 산출된 FOB 가격이 바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뭐 조정 가격, 관세 가격, 조정 가치, FOB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득이하게 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선은 그게 그룹해가지고 그 유럽형 EU, EFTA, 터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도 가격, 나머지는 FOB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계속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반 품목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칠레 8% 이하, 기타는 10% 이하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 대비 역외산 재료비의 비중을 한 게 아니라 제품의 중량 대비 총 중량 대비 역외산 재료의 중량으로 섬유 제품은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가피하게 교재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첩정별 비중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눈에 익히시고 암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